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팀장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퇴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제가 어렵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팀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숙 씨 이 회사 들어왔을 때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이 입사해서 잘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퇴사라니요. 팀장님이 쉼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사과를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수인계는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씨, 지금 인수인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숙 씨만큼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일인지 말이나 좀 해줘봐요. 대체 회사를 왜 그만둔다는 겁니까? 팀장님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 시선이 제게 쏠려 있는 모습에 제가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신우이가 이번에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신우이 산후조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신우이 산후조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는 겁니까? 팀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미정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숙 씨, 정말로 신우이 산후조리 해주느라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맞아. 신우이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노산이거든. 그래서 내가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 그럼 지숙 씨한테 직접 해달라고 말한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해준다고 했어.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완전 신우이 갑질 그런 거 아니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딱 보니 지숙 씨가 워낙 착하니까 시댁 가족들이 지숙 씨한테 시킨 거네. 안 봐도 그냥 딱 각이 나오네. 라며 미정 씨가 혀를 내두르는 모습에 제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때도 말했지만 시댁 가족이라고 해봐야 시누이밖에 없는데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아니긴 뭐가 하냐.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매섭다고 하더니만 진짜 장난 아니다. 미정씨,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내가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괜히 이상한 상상하고 그러지 마. 근데 확실한 건 나한테 산후조리 하라고 시킨 사람 없었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지. 지숙씨가 회사를 얼마나 즐겁게 다니고 있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는 미정씨의 말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남편을 봤을 때는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약간은 어두워 보였는데요. 거기다 말수도 적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회사 내에서 별명이 어둠의 사자로 불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기에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남편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여직원들이 남편 뒷담화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김 과장 말이야. 얼굴을 보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난 김 과장이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듣자 하니 대단하긴 하시던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동생을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던데. 진짜? 그럼 엄청 독하겠네.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딱 보니 결혼하기 그른 것 같네. 요즘 어떤 여자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그때 당시에는 남의 아픔을 그저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꼴불견으로 보였는데요. 왜 그리도 남의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모 집에서 지냈거든요. 물론 고모 가족들이 저를 차별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모는 공부에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고종사촌 오빠와 언니를 명문대에 보냈는데요. 제가 고모 집에 들어간 뒤로는 제게도 혹독할 만큼 공부를 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부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기에 공부에 크게 힘쓰지 않고 살았지만 고모는 그 부분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모 자식들과 똑같이 제게도 공부를 시켰고 저는 종일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고모는 엄마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건 고종사촌 오빠와 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그게 고모의 성격이구나 하고 살았으니까요. 저 수능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고모가 펄쩍펄쩍 뛰면서 재수를 하라고 했고 제가 명문대를 가지 못하면 삼수, 사수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고종사촌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야 고모는 당신의 임무가 모두 끝난 것 마냥 흡족해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모는 오빠 언니와 저를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부 또한 일관성 있게 저를 대해줬고요. 그런 가족들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까지 했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도 고모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것 또한 언니 오빠들이 그랬기에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고모와 고모부 같은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도 남편처럼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좋은 분들 덕분에 편하게 살았지만 남편은 동생까지 챙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항상 제게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알았지? 좋은 신랑감 찾아서 널 결혼까지 시키는 게 이 고모가 마지막 할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재미가 없긴 뭐가 재미가 없어. 맞선 보고 조건에 맞춰서 결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고모가 남들 하는 만큼 잘해서 결혼시켜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났다가 이혼한다 만다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고모는 워낙 완벽한 분이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오빠와 언니 결혼도 직접 맞선 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그냥 동의한 채 살았는데요. 오빠와 언니가 워낙 순종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연을 듣고부터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제게 호감을 갖는 듯해 보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고 어느 날은 차장님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숙 씨, 이번에 우리 팀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지숙 씨도 알다시피 영업팀 김현수 과장이랑 같이 가야 해서 그런지 직원들이 하나같이 같이 가기 싫다고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김 과장이 지숙 씨한테는 말도 잘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지숙 씨가 김 과장이랑 같이 다녀오는 건 어떨까 싶은데. 차장님이 어찌나 눈치를 살피며 말을 하던지 한눈에 보더라도 직원들이 다들 남편과 같이 가기 싫다고 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자 차장님이 뛸 듯이 기뻐했고 우리는 얼떨결에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출장이 많은 회사였다 보니 나쁠 것도 없었는데요. 그때는 특히나 해외 출장이었기에 고모에게 말을 했어요. 고모, 나 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는 해외 출장이에요. 뭐? 그럼 며칠이나 있다 오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것 같아요.
아니 니네 회사는 남직원도 많으면서 왜 여직원을 출장을 보낸다니? 고모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고모,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일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평소 고모는 엄청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먼 곳까지 가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니. 혼자 가는 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돼요. 라며 제가 고모를 안심시켰는데요. 순간 고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어요. 지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고모 말 좀 들어봐봐. 고모가 같이 가면 그건 안 되겠지? 절대 방해는 안 하고 그냥 옆방 얻어서 있으면 되잖아. 고모, 제발 좀. 회사에서 알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고모를 말리고 있자 가족들도 다들 고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고모가 그만큼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출장을 다녀왔고 일을 하는 내내 저를 많이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회사에서 사귀는 사실을 숨긴 채 지냈고 1년쯤이 지나고 난 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원들도 서서히 알게 됐는데요. 다들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만 볼 뿐 다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자 고모가 제일 먼저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난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거기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동생만 있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고모, 그건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근데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거기다 여동생이 너보다 나이도 많다며.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그냥 고생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고모, 한 번만 만나보고 말씀해주세요. 만나보면 고모랑 고모부 마음에도 들 거예요. 라는 제 말에 두 분이 억지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더니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남편이 돌아간 뒤 고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긴 하네. 그죠? 제가 뭘 했어요. 고모 맘에 들 거라고 했잖아요. 왠지 고모랑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며 고모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남편이 꽤 많은 돈을 모아놨었거든요. 거기다 고모와 고모부가 도움까지 주셨지만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결혼은 저희 힘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신혼집도 얻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많이는 못 도와주고 우리도 조금은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습니다. 집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에서 살면 될 것 같거든요. 사돈처녀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혼할 때 보태도록 해. 동생은 따로 나가 살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 나누기로 말했거든요. 그동안 동생도 잘 키우고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았네. 그런 정신이라면 우리 지숙이도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놓은 것도 있었어. 우리 지숙이 정말 잘 부탁하네. 고모가 남편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고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누이는 혼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자체가 출장도 많았던지라 도무지 쌍둥이를 돌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 육아에 집중했지만 남편이 워낙 출장이 많다 보니 거의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가 오며 가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고모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마냥 저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시누이는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직을 했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평소 시누이와는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 맞존대로라며 예의를 지키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육아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 남편이 출장을 가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요? 아가씨. 시누이가 제게 언니라고 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누이가 당황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곧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지금 제가 갈게요. 아가씨 일해야 하잖아요. 갑자기 울컥한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 반찬 내면 되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라며 시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누이가 집에 왔는데요. 시누이를 보자마자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둘러보던 시누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시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쌍둥이 보고 있을 테니까 우선 들어가서 잠 좀 자고 나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 혼자 어떻게 둘이나 봐요. 언니는 내내 혼자 둘을 보고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나와요. 라는 시누이의 말에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잠이 부족했다 보니 내리 6시간을 자고 말았고 시계를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쌍둥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잤죠. 보니까 언니 눈이 퀭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쌍둥이 보고 있으면 내가 밥상 차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언니는 쌍둥이들 보고 계세요. 아마도 제가 하는 게 더 빠를걸요? 잠시 후 시누이가 주방에 가서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내가 쌍둥이들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서 드세요. 저는 음식하면서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그래도 아가씨도 드셔야죠. 저는 진짜 배부르니까 얼른 드세요. 라며 시누이가 식탁 앞에 앉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밥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힘들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요? 여기 들어와서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 아무래도 언니가 좀 불편하겠죠? 아니요. 저는 아가씨랑 같이 살면 좋죠. 근데 아가씨 회사까지 거리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야 옮기면 되는 거죠. 언니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오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갈 거면 도와줄 분이라도 불러주던지 해야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구이가 한동안은 사람 불러줬었는데 너무 비싼 것 같길래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제가 다시 울컥하자 시누이가 달래줬습니다. 그 뒤 시누이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뒤 우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시누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요. 워낙 인성이 바른 사람인지라 말다툼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 함께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시누이가 자리를 대신했으니까요. 회사를 옮기면서 연봉도 낮아졌지만 시누이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거든요. 아가씨, 우리 때문에 회사도 옮기고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조카들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좋은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한테는 가족이 조금은 특별하거든요. 우리 조카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직한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언니도 미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선뜻 같이 살자고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웠는걸요? 아가씨, 말만으로도 진짜 고마워요. 배려 깊은 시누이의 말에 다시 한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랍니다. 그 뒤 쌍둥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그때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 친구가 괜찮은 일자리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고 할까요? 회사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정규직은 힘들겠지만 계약직으로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원해 볼래요? 근데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거 그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언니 인생인데 왜 오빠 눈치를 봐요? 지금껏 회사도 그만두고 쌍둥이들 키웠는데 언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계속 일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 다니세요. 쌍둥이야 셋이서 같이 돌보면 되는 거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어렵게 다시 면접을 보러 갔고 신우이가 잘 말을 해줘서 그랬던 것인지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언니가 지금껏 희생하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빠 보고 혼자 쌍둥이 키우라고 했어봐. 할 수 있었겠어? 근데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가끔 보면 넌 내 동생이 아니라 둘이 친자매 사이 같아.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오빠가 똑바로 했어봐. 내가 일어나. 이럴 땐 오빠가 진심으로 응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신우이가 눈에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기에 남편이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였기에 또다시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결혼한 신우이가 임신 후 너무나 힘들어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우리가 친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미정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미정 씨가 놀라운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우이가 있단 말이야?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거기다 신우이가 지숙 씨보다 나이도 더 많다면서. 그렇지, 나이도 더 많지. 근데 나한테 단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아가씨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아가씨한테는 우리가 친정이나 마찬가지잖아. 난 말이야, 비록 아가씨보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 어느 친정보다 든든한 친정이 되어줄 거거든. 난 지숙 씨네가 너무 부럽다. 세상에는 이런 올케 시누이 관계도 있긴 하구나. 거봐,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맞겠지? 당연하지.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가씨 뒷담화한 거 얼른 취소해. 라며 제가 장난스레 웃자 미정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진우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해했어요. 언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왜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가씨 친정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할 거 뭐가 있어요. 쌍둥이들 키우면서 워낙 단련이 돼서 못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아가씨는 저처럼 회사도 그만두지 말고 일도 열심히 다녀요. 조카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라는 말에 신우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여러모로 힘들었던지라 가까이에서 챙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 신우이는 출산을 한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서 크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고모부도 좋은 분으로 오며 가며 많이 챙겼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조카를 돌보고 있는데요. 문득 며칠 전 지방에 계신 시누이의 시어머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이 농사 지으신 거라며 쌀이랑 이것저것들을 잔뜩 보내주신 것을 보며 마음이 참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시누이와 제가 완벽한 가족이 된 것처럼 말이죠. 제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잘 키워주신 고모와 고모부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